안녕하세요, 투스텝입니다. 고조되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의 개입이 있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을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12일의 전쟁이라고 명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휴전한 뒤에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면서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한 시장 참여자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매가 나오면서 금 가격도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원유 가격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제 전쟁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3시간도 안 돼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4일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란이 북부 이스라엘로 탄두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를 요격했다. 이거는 명명백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 이스라엘은 테헤란 내 핵 군사시설에 대한 강력 대응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란은 좀 다른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 국방부와 국영매체에서는 우리는 휴전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외교장관 아라크치도 아직 휴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춰야 자신들도 공격을 멈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휴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휴전은 정식 조약이 아닌 그냥 비공식 합의 수준이었습니다. 즉 서명된 문서도 없고요,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보증도 없었던 셈입니다. 트럼프의 발표는 다소 정치적 의도가 담긴 좀 외교적 중재 성과 강조일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은 이를 내부 정치 및 그 대외 시그널로 활용했을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이란은 초반부터 조건부 정전만 언급을 했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신뢰를 전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서로 다른 이해 속에서 비공식 전전이었을 뿐 이런 불확실성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다시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국가들의 공식 입장도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되 이제 확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비추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휴전 위반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며 이제 이란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입이나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요약하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실체가 좀 불분명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군사작전을 재개하면서 사실상 이제 파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동 불안정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원유나 이제 금융시장에 다시 큰 파장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도 이제 원유 수입 그 구조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원유의 80%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휴전 파기 그 자체보다도 이 휴전이라는 개념조차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이 과연 좀 더 확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일종의 해프닝처럼 그래도 좀 잘 지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지금이 마치 1970년대와 많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를 보면 1973년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그런 전쟁, 4차 중동전쟁이죠. 이게 시작되면서 오펙 산유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한 나라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유가가 막 4배 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고요. 이 중동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국제유가 폭등하고 금값은 무려 막 26배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었죠. 그리고
지금의 중동 위기도 이 원유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과 세계 1위, 2위 종교와 그리고 지정학적 라이벌이 직접 충돌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상상하게 만드는 일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1960년대에 있었던 주요국의 이제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또 비슷하게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5년부터 한 68년까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이 샤를르고 대통령이 미국의 달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자국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서 프랑스로 직접 금괴를 이렇게 수송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프랑스 해군 군함이 뉴욕에 입항해서 금을 실어 갔었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브레트 체제의 붕괴와 근본이제의 종식을 촉발하면서 금값이 막 26배 폭등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2020년대에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의 뉴욕 그 연준에서 600톤이 넘는 금을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송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독일이 보유한 금의 37%가 뉴욕에 남아있고, 이거를 추가로 송환하자는 그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탈리아도 한 2,400톤 정도의 금을 뉴욕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극우 성향의 정당들과 언론에서 금을 다시 이탈리아 땅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때를 과거와 지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연준의 독립성에 불신을 갖는다라는 건데,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정부는 각각 독립적인 주체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언젠가부터 정치적인 압력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돈을 무차별적으로 발행을 한다던가, 통화정책을 특정 대통령이 유리할 수 있는 시기에 밀어준다던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특정 지점마다 나타나면서 과연 이 연준이 독립적인가, 아직도 독립적인가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본국으로 금을 송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되겠죠. 사실 정확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중동 전쟁이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혹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독일은 2013년부터 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려고 했어요. 과연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일종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패러다임의 변화냐 라고 할 때, 이미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2010년부터 금을 계속 한 해도 빠짐없이 사모아서,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금을 가장 많이 모았던 시기 때보다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더 높아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근본이제 시기 때보다 금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도 2010년부터 꾸준히 줄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일종의 해프닝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전쟁이 공급망 붕괴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석유 가격과 금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이런 원자재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폭등하는 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더 늘어나면서 이런 실물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놓고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휴전이 파괴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과 뭐 석유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런 뉴스도 나왔다가 저런 뉴스도 나왔다가 되게 우리가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세상이 혼란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안정화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가,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대비를 하는 게 자잘한 소음들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지키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